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마지막 정비를 마치고 그동안 잘 사용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PC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꾸민걸 PC는 약 20년 정도 된 그 PC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PC가 이상이 있으면 직접 이제 매장에 찾아오셔서 이제 수리하는 과정들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저 또한 그 고객님한테 신뢰를 더 드리고 또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수리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거를 다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경수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배우실 수도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수리하는 과정도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상 증상이 뭐냐면, PC를 켰을 때 간헐적으로 PC 화면이 전체적으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윈도우 진입할 때 바로 화면이 블랙아웃 되는 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었어요. 이에 대한 원인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증상은 화면 출력이 안 되거나 혹은 출력이 되어도 윈도우 진입 시 꺼짐 이죠. 이거에 대한 원인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빈도수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 전압 불안정. 일단은 만약에 처음부터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화면 출력은 간헐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제일 많았던 증상이 바로 윈도우 진입 시 바로 꺼지는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빈도수를 제가 1번에다가 이거를 먼저 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메모리 자체 불량 혹은 접촉, 그리고 메인보드 있죠. 메인보드 슬롯 불량. 그 메인보드에도 메모리가 꽂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불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픽 카드 자체 접촉, 그 다음에 슬롯. 그 메인보드에서도 또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메인보드 자체 불량입니다. 메인보드가 불량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OS가 설치된 SSD 물리적 혹은 논리적 불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SSD가 불량이 난 거죠. 뭐 베드섹트라던가 아니면은 컨트롤러라던가 이런 게 불량이 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거, 그냥 윈도우가 소위 뻥 났다. 그냥 대부분 윈도우 재설치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그 다음에 메인보드 칩셋 재설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CPU 불량입니다. CPU 불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CPU 불량이라고 찍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불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거를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조금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CPU도 불량이 날 수가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제 리스트에 넣어서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이걸 한번 내용을 한번 캡처라든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분량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이제 가져오신 본체 사진인데 다소 연식이 됐습니다. 한 10년이 넘는 PC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후면 부분의 사진입니다. 자, PC 한번 내부를 봤어요. 일단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개개별로 이제 PC 진단 수리 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언제 오셨고 뭐를 수리를 했고 라는 거를 제가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번호 있는 부분을 일부러 지금 제가 지운 거고요. 이렇게 번호가 제가 붙여드려요. 이분은 뭐 2000 몇 번 하면은 제가 그걸 보고 리스트를 보고 최근에 언제 오셨고 뭐를 수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저한테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불량이어 가지고 이제 파워를 교체하신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파워도 한번 보고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화면은 뜨긴 뜨는데 윈도우에 들어갈 때 블랙아웃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파워적인 불량이 되게 많았었는데 파워 테스터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는 어느 거냐면 이제 전압의 떨림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12V짜리가 11.6 나오고 5V짜리가 5.0 나오고 뭐 PG 280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게 떨리면 안 돼요. 딱 고정적으로 쭉 숫자가 표시가 되어야 되지, 이게 떨린다 그러면은 파워의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다 파워적인 부분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파워를 또 먼저 테스트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저한테 교체를 하신 부품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파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또 파워가 고장이 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파워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파워는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모리 접촉 불량을 또 의심을 해서 이제 메모리 부분을 한번 제가 다 탈거를 하고 이제 클리닝을 할 겁니다. 메모리 클리닝 할 때는 이 접촉 부분만 클리닝을 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뭐 알코올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깨끗이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W40을 심지어 W40도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우개로도 충분하니까 지우개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 잔해들 있죠, 그런 것도 아주 깔끔하게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재장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합니다.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홈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문질러 주고 이제 진공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빨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먼지라던가 이런 거를 제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과정은 바로 배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품이 딱 고장 났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면서 배제를 해가면서 남는 거에서 이제 불량을 찾는 게 더욱더 확실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슬롯까지 이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이제 접촉 부분,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슬롯에 꽂아지는 이 접촉 부분도 클리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메인 보드에 있는 슬롯도 한번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해줍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그 칫솔이라던가 이런 걸로 홈에다가 쑥 밀어 넣어서 문지르면 이제 먼지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청소기라던가 이런 걸로 빨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비표음 스피커를 또 장착을 합니다. 비표음 스피커란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 바이오스 제작사별로 약간의 패턴은 달라요. 어떠한 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비품 스피커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 비품 스피커에서 패턴의 음이 나옵니다. 뭐 메모리 쪽 불량이다 보면 삐삐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삐삐, 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제조사별로 약간씩은 다른데 만국 공통어로 사용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P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 그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품 스피커를 이용해서 조금 불량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품 스피커는 원래 케이스의 부속품인데, 요즘에는 케이스를 새로 사게 되면은 이게 안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저도 구매를 해서 제가 조립한 PC들은 다 이 비품 스피커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PC를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화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키보드 넘락 있는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 보면은 무선 키보드라던가 이런 거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유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다 있어요. 뭐 텐들리스는 빼놓고 오른쪽 편에 뭐 전자계산기 같은 이런 키판이 있다, 숫자판이 있다 그러면 이 위에 레드가 3개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3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넘락 있죠. 넘락을 누르시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체 쪽은 불량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걸 다시 만지시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한번 교차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켰을 때 이 불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체는 정상일 확률이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비표용 스피커를 달아놨잖아요. 삑 하고 소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 LED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화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늦게 찍은 건데, 처음에 이제 메인보드 이제 제조사의 로고가 뜨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들어간다는 이제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제 이름을 썼던 컴퓨터 이름이 나오면서 환영합니다가 뜨는 순간 윈도우에 진입할 때 블랙아웃 되는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화면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윈도우에 진입할 때 나오는 그 블랙아웃이 되는 증상이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정리해드리면 아까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테스트,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테스트를 했죠. 그래픽카드도 한번 접촉 부분도 다 했고, 이럴 때는 그래픽카드 자체 불량이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보조 전원 있죠. 이 PC 같은 경우에는 보조 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안 한 거고, 보조 전원이 있다 그러면 보조 전원의 전압도 약간의 떨림이라던가 정상적인 수치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자체 불량, 혹은 지금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던가 메인보드 칩셋, 이 재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진으로는 제가 다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던가 칩셋 설치도 한번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안전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 출력이 가능했는데, 안전모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픽카드에 드라이버를 로드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화면 출력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안전모드에서는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렵죠. 뭐 화면이라던가 이런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같은 거라던가 뭐 게임을 돌렸을 때 뭐 뚝뚝 끊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바로 드라이버를 로드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부팅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가능했는데, 드라이버 로드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겼어서,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버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한번 다시 설치를 했는데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모르니까 SSD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SSD는 SATA 방식의 500기가를 사용하고 계셨었고요. SSD도 한번 뭐 하드튠이라든가 이런 걸 물려보니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도 없었고 물리적인 결함, SSD 자체 결함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고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PC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고객님께서는 그냥 간단한 인터넷 서핑과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제 감상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입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조금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픽카드를 재장착하면 좋지만은 지금 4세대 CPU예요.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5 4690이었고, 메모리는 DDR3 4기가짜리 2개,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GTX 1050, 여기 보시다시피 TI였고, 이제 SSD 500기가였는데, 다소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컴퓨터인데,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물론 그 전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쓰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PC에는 최소 비용으로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게 더 저는 우선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시거나 하실 때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드린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픽카드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안경이 없어도 일단 앞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이긴 보이는데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잇몸, 그죠? 이빨이 없어. 그러면 잇몸으로 우리는 씹잖아요. 뭐 이와 같은 비유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다행히도 잘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빼고 이제 이 CPU 같은 경우는 i5 4690은 GPU가 내장이 되어 있는 CPU예요. 그래서 제가 내장 메인보드에서 내장 그 포트를 그래픽을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빼고 이제 내장으로 한번 연결했는데 뭐 아주 당연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본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해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드라이버를 다시 잡아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화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고객님께서는 고화질의 영화 감상을 하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50 Ti도 꽤나 쓸만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내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장이라는 꽤나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아주 고화질의 뭐 NKV의 아주 용량이 큰 고화질의 영화라던가 영상을 감상하실 때 뚝뚝 끊김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객님께서는 그렇게 고사양을 요구하는 영상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장으로도 끊김없이 딱딱딱 중간에도 스킵하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끊김없이 소리와 뭐 이런 거 싱크도 잘 맞아서 그냥 교체 없이 그냥 내장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드라이버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PCI 그 조금 뻥 뚫려 있으면 조금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이드도 한번 막아드려서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출력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은 2번부터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화면 출력 자체는 되는데 윈도우 진입 시에 꺼진다 그러면은 1번부터 하나씩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장 그래픽을 품은 CPU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장 CPU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 보고 그러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영상도 플레이를 해봤을 때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래픽 카드를 처음부터 구매를 염두하시지 않으시기를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달면 좋지만은 또 여기다가 비용을 들이게 되면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가 넘어간 PC라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부터 뭐 기억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최근에는 파워를 교체를 하셨단 말이에요. 파워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도 다 10년이 넘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얘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부품들도 연쇄적으로 고장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연식의 PC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제가 현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조치를 해드렸다. 그게 방법이 뭐냐? 내장 그래픽이 품고 있는 CPU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를 해서 그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그래픽 카드 빼고 장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 저한테 오신 이유 주된 목적이 뭐냐면 컴퓨터가 느려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화면 출력이 안 되고 그냥 만약에 윈도우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화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저를 안 봤을 PC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려운 부분만 싹 긁어드리고 깔끔하게 이제 한번 내부 청소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께서는 한번 조금 더 사용하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 PC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PC를 제작하기 위해서 재방문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재방문이 이건 뭐건 간에 저는 제가 조치한 이거 정비한 이 PC로 조금 더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PC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과정들이라던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목록도 이제 좀 작성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